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는 분류 모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류 모델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분류 모델을 할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범주화된 변수를 우리가 판별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별에 따라서 키의 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여기 데이터 탐색에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의 기술 통계량의 요 데이터 탐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키를 선택하고 요인에다가 이렇게 성별을 넣으면 여러 가지 통계량도 그려지고 그래프도 그려져요. 근데 도표에서는 이렇게 줄기엔 잎 그림인데 우리가 보통 얘는 좀 어려운 그래프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남자의 통계량이 나오고 여자의 통계량이 나오고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 플롯이 그려져요. 그래서 보면 남자 지금 이제 3,087명, 여자 3,191명이에요.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2. 그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는 대략 5.9. 172 플러스 마이너스 5.9 정도가 이제 68% 정도.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170인데 여자는 평균 신장이 158.6. 표준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5.7, 5.7이 표준 편차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특히 박스 플롯을 그려보시면 요 가운데 상자가 50%잖아요. 50%의 상자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50%의 남자의 키의 분포는 여기에 있고 50%의 여자의 키의 분포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키 큰 여성들, 이쪽은 키 작은 남성들. 키 작은 남성은 여성의 중간 50%하고 겹쳐지죠. 키 큰 여성은 남자의 50%하고 겹쳐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겹쳐지는데 이 50%만 놓고 보면 겹쳐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키는 남자 여자를 분류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변수가 이렇게 겹쳐지는 게 거의 비슷해 버려요. 나이를 한번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 만약에 나이. 당연히 여기 데이터에서는 나이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대화 상자에서 이 성별 대신에 이제 나이가 이제 집단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이를 여기는 지금 나이가 여러 개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훨씬 더 이게 그래프가 많이 그려지고요. 그냥 박스 플롯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쭉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를 집단화하지 않고 그냥 연속적인 값이니까 박스 플롯이 굉장히 여러 개가 그려졌죠. 그런데 보면 이 가운데가 제가 50%라고 그랬잖아요. 50% 부분이 다 겹쳐지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다 해갖고 했는데 남자 골고루 뽑은 거죠. 남자도 남자의 나이를 쫙 다 뽑았고 여자도 나이 뽑았으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나이 가지고는 남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나이를 보면 나이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실제 여러분이 아이폰의 구매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더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구매자의 나이에 대한 박스 플롯을 쭉 그려보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성별을 구분하는데 가장 좋은 신체적 특성은 뭘까? 그래서 우선 그거를 키를 가지고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메뉴에 가시면 회귀 분석 밑에 가시면 로지스틱이라고 돼 있는데 로지스틱이
종속 변수인 y가 범주가 2개만 있으면 이분형 로지스틱이고요. 이 범주가 3개 이상이 되면 다항 로지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딱 2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분형 로지스틱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SPS 대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성별을 종속 변수에 선택하고 키를 여기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SPS 대화 상자가 독립 변수라고 하질 않고 용어를 공별량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공별량이나 독립 변수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성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게 문자로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에는 범주가 2개잖아요. 2개인데 나중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이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과 이렇게 성별이 남인 확률 대비 성별이 여인 확률을 구해요. 그런데 키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확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키가 크면 남성 비율이 많겠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키가 180이야.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하고 여자일 확률하고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180일 때 남자일 확률과 여자일 확률의 비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자일 확률이 0.99, 여자일 확률이 0.1이야. 그러면 확률비는 얼마가 돼요? 1 나누기 0.9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키가 150이야. 그러면 남자일 확률은 0.3이라고 하고 여자일 확률이 0.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확률비는 어떻게 돼요? 0.7을 0.3으로 나누는 거니까 1.5쯤 되죠. 그래서 이 확률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에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이분형인데 어떤 거를 분모에 넣고 어떤 걸 분자에 넣을래 하는 게 이제 이 SPS인데 이 SPS는 내가 분자에 넣고 싶은 거를 보통은 1로 코딩을 해요. 여자 분모에 들어가고 싶은 걸 0으로 코딩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여자의 확률 대비 남자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남여로 이렇게 코딩을 하지 않고 여자를 0으로 코딩을 바꿔주고 남자를 1로 코딩으로 바꿔준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를 돌려야 돼.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한번 돌려보면 이거는 확률이 남자일 확률 대비 여자일 확률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회귀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회귀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자, 확인을 누르시면 식이 구해져요. 맨 밑에 방정식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아까 우리가 선형회귀일 때는 그대로 이쪽에 몸무게 그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은 선형회귀하고 똑같아요. 선형회귀가 똑같은 거니까 상수항 66.731 마이너스 0.403 곱하기 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형회귀가 똑같은데 오른쪽이 다른 거예요.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이거예요. P 확률, 성별이 여자일 확률, 조건부 키가 주어졌을 때 확률을 뭘로 나눠? 성별이 남자일 확률, 키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 확률의 비를 뭘로 또 곱해주냐면 ln, 자연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연 로그.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원래 선형회귀하고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를 돌릴 때는 원래 성별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변환을 뭐라고 하냐면 로짓 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성별과 키와 관계는
어, 비선형 관계예요. 비선형. 정확히는 로지스틱 관계예요. 로지스틱 곡선 관계인데 이렇게 로직 변환을 하게 되면 로직 변환된 요것과 이 키는 선형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형 관계로 로직 변환시킨 다음에 요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식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구하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키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을 알 수가 있고 남자일 확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이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일 확률이 0.7이면 남자일 확률은 당연히 1-0.7에서 0.3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에 들어가는 이 확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 여자일 확률이죠. 키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시 성향 스코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시 성향 스코어다. 그래서 원시 성향 스코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자다, 여자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시 성향 스코어가 0.5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원시 성향 스코어가 0.5보다 크면 여자, 0.5보다 작으면 남자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성향 스코어에 나누는 기준이 0.5를 기준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전에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선형회계에서는 회기식이 얼마나 좋은 거야라는 것을 따질 때 R과 R제곱을 쓴다고 그랬죠. R과 R제곱을 쓰는 거고 이 로지스틱 회기 곡선에서는 모형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걸 따질 때는 이 분류표를 가져 분류 정확도를 가지고 따져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분류표가 나오는데 여기 왼쪽은 관측치야. 그다음에 이 실제 관측치고 이 오른쪽에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로지스틱 회기 곡선에 의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류한 거야. 이게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류 정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로지스틱 곡선, 키만 가지고 사용한 로지스틱 곡선이 약 87.7%를 분류해줘. 꽤 훌륭하죠. 키만 알면 적어도 87.7%의 정확성을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키가 남녀 구분에 유효한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부적으로 가보면 남자는 87.3%의 분류 정확도, 여자는 88.1%의 분류 정확도다. 키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R제곱, 선형회기의 R제곱처럼 여기 로지스틱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류 정확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든다 하는 거는 분류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분류된 이거는 이제 전체 모델이고 아까처럼 그 개별적인 모델을 다 계산해서 실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형 로지스틱 안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 저장 버튼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선형회기에서 비표준화 예측값과 비표준화 잔차를 구했듯이 여기에서는 예측값의 확률과 소속 집단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예측값의 확률이 곧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시 성향 스코어. 원시 성향 스코어긴 한데 걔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선택하고 계속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 데이터 창에 결과는 똑같고 데이터 창으로 가시면 맨 끝에 이렇게 뭐가 나온다? 이게 하나가 잘못 눌러졌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게 확률이고 제대로 눌러졌는데 이게 앞에 우리가 선형회기 때 했던 변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요거는 확률이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시 성향 스코어. 그러니까 원시 성향 스코어는 지금 여성일 확률이에요. 여자일 확률.
키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 첫 번째 사람이 키가 첫 번째 케이스는 키가 178이에요. 178이고 실제가 남자야. 근데 178.5를 놓고 봤을 때 여자일 확률은 0.00이라는 거죠.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 키가 178인데 여자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0.00518이기 때문에 0.5보다 작죠. 그래서 남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람이 키가 147이에요. 실제도 여자예요. 근데 147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은 0.999, 0.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앞에 여기에는 이게 원시 성향 스코어, 즉 군자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일 확률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예측한 값 이렇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남자 여자의 비율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0.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예측된 모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형회귀와 마찬가지로 얘도 독립변수, 즉 공별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 여자를 더 잘 분류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키 말고 더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볼 텐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와 똑같은 걸 넣어볼게요. 눈높이, 키의 눈높이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허리둘레였었나요? 허리둘레, 그 다음에 여기 골격 근량, 나이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일단은 저장 버튼은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보는 거예요. 이 공별량, 즉 독립변수를 5개로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자, 식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식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식. 그래서 이 식을 보는 요령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 부분은 선형회귀하고 똑같다. 그래서 상수항이 나오고 29.460이 나오고 여기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요 기울기를 다 곱해서 더한. 그러니까 이 어떤 변수에다가 상수항을 곱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더하는 거를 이게 선형결합이라고 그래요. 선형결합.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결합 형태로 나오는 거는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나 똑같아요. 근데 이 왼쪽, 이 코르의 왼쪽의 식이 선형회귀에는 그대로 종속변수가 들어가는 거고, 로지스틱 회귀에는 이 로짓 변환을 통한 변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로짓 변환 들어가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probability 성별이 남자일 확률 대비 여자일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x들이 주어졌을 때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여기 ln으로 하는데 이렇게 확률 B, 조건부 확률 B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오즈 B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즈 레이쇼. 자, 이 오즈 레이쇼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선형회귀에서는 어떤 독립변수가 Y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게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을 썼잖아요. 근데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오즈비를 이용하는. 그래서 표준화 베타 값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이 오즈비는 양수예요. 0.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 오른쪽은 무한대로 커져요. 커질 수 있어. 근데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 1이에요. 1. 오즈비가 1이다라는 거는 선형회귀에서 베타가 0이라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오즈비가 0인 공별량은 독립변수는 Y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야. 1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EXP 베타라고 돼 있는 요게 5집이에요. 근데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요.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 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하는 거.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게 뭐냐면 플러스라는 게 여자의 비율이 커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남자의 비율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키는 뭐예요? 키는 1이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의 1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거고 몸무게, 성별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골격 근량 0.43이죠. 0.43, 1에서 제일 많이 벗어났죠. 나머지는 0.8, 1.1, 얘는 1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을 기준으로 했는데 1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러니까 즉 골격 근량이 커질수록 남자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사실 영향력이 거의 없고 제일 큰 게 얘고 그 다음이 큰 게 얘하고 비슷해. 눈높이와 허리둘레는 거의 비슷한데 허리둘레가 약간 더 그래서 비슷한 정도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눈높이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클수록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키 클수록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그런 거고 허리둘레는 그 반대죠. 반대예요. 허리둘레 높을수록 여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평균적인 얘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가릴 때 사용하는 게 EXP 베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설명력이 얼만큼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얼만큼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키만 가지고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아까 80 몇 프로 정도 됐었죠. 자, 지금은 이렇게 모델이 복잡해진 대신에 분류 정확도는 95.2%로 올라갔죠. 그래서 키, 눈높이, 허리둘레, 골격 근량, 나이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전체 여자를 구분해주는 정확도는 이제 올라갔다. 남자의 정확도가 94.5%, 여자가 95.8%. 그래서 이 최종 이렇게 분류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이제 데이터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서 그 저장된 예측값과 실측값을 이렇게 교차표로 만들어준 게 이 분류표예요. 그래서 분류표에 보시면 이 모델이 얼만큼 유용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지스틱 회계를 살펴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범주가 3개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 2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주제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이탈이잖아요. 이탈. 고객이 도망갔다, 산존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고객이 많이 도망가느냐는 거죠. 어떤 고객이 잘 남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마케팅 캠페인을 메일을 딱 보냈어. 그럼 반응을 한 고객과 반응을 하지 않은 고객이 나오잖아요. 누가 더 반응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문제의 분류 문제 중에 이 두 개 분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로지스틱 회계를 많이 쓰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잘 갚아. 원금도 잘 갚고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연체가 되거나 안 갚거나 그래. 그러면 신용 상태가 양호자와 불량자. 그러니까 이 범주가 3개인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머리가 더 골치 아파요. 근데 2개인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를 쓰는 거고, 만약에 이때 우리가 범주가 3개였다.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사라졌지만 어떤 G5 LG가 이제 핸드폰을 안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3개가 되잖아요. 3개가 되면 3개인 경우에는 이 이분형 로지스틱을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분형 로지스틱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변수를 하나 놓는 거야. 그래서 갤럭시 대비 아이폰, 갤럭시 대비 G5, 또 뭐 아이폰 대비 갤럭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분형 로지스틱을 확장시키는 게 다항 로지스틱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기선을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든다? 범주의 숫자 마이너스 한 개만큼 만들어요. 집단이 세 개면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두 개의 이분형 로지스틱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면 X가 주어졌을 때 갤럭시 확률, X가 주어졌을 때 아이폰 확률, 조건이 주어졌을 때 G5 확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라는 게 스마트폰 선택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나이가 젊을수록 아이폰을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갤럭시를 선호하더라.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로지스틱 회귀와 선형 회귀, 그러니까 회귀 계열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이 회귀 계열의 방법은 이미 100년이 넘은 방법이에요. 컴퓨터가 있기 전서부터 나왔던 방법. 영국에서 19세기에 만들어진 방법.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뭐가 뛰어날까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적은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요? 이 회계식은 손으로 계산한 거예요. 손으로 계산해갖고 했는데도 아주 훌륭한 거지. 그래서 회계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으니까 안정성이 높다. 그다음에 적은 데이터 가지고 효과를 발휘한다. 단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